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만 독도 정책의 적극적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독도 영토 수호 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삼성이 두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2차전에서 서륙에 나섭니다. 10월 30일 포항 남울릉 재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어린이의 시력을 지킬 수 있는 어린이 근시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옷깃을 더 여미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0도, 안동은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역시 대구는 19도, 안동은 1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 낮아지면서 가을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밑으로 떨어지겠고요. 안동은 3도까지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만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본 정부와는 달리 정작 우리 정부의 독도 영토 수호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는 예산 부족으로 또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문화재 보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 앞 1km 해상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종합해양과학기지 조감도입니다. 정부가 360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구조물을 완성했지만 전남 여수의 한 공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규모보다 커지면서 지난 5월 열렸던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을 중단하고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예 서해로 옮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본선 기준도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부속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리 규정을요? 네네네. 좀 시연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독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월 실시 설계가 끝났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도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접안 가능 선박이 현재 500톤급에서 2000톤급까지 커져 독도에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지지만 정부의 예산은 2년째 무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독도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42억 원. 반면 일본 외무성의 내년 독도 예산은 110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깝습니다. 독도 영토를 수호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오늘 전국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본관에서는 어제부터 원로작가 최복의 특별기획전인 대한민국 독도 특별전이 열려 독도의 자연, 역사, 인물이 담긴 스케치와 역사화 등 500여 점이 다음 달 2일까지 전시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시와 구군, 공사, 공단 등 시 산하 전 직원들이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기 운동을 벌이고 범어 네거리 등지의 전광판을 통해 독도 홍보 영상을 방영합니다. 사단법인 독도사랑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성로 야매무대에서 제7회 독도사랑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를 열고 독도 선포의 날 결의문 낭독과 서예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독도 경비대원들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제작한 우리는 대한민국 독도 경비대원입니다라는 영상물은 국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독도 경비대의 훈련 장면과 근무 교대식,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경비대원들의 각오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공개되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2013 한국 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서 삼성이 고전을 면치 못하며 두산에게 먼저 1승을 뺏겼는데요.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에겐 오늘 저녁 2차전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3주간의 휴식 사이 철저히 준비한 삼성. 숨가쁜 시리즈 뒤 3위를 쉰 두산.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두산의 분위기가 삼성을 압도하며 두산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저희 오늘 첫 게임 준비하면서도 선수들이 오늘 이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강해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1회 박성민의 선제 홈런까지만 해도 삼성의 우세가 예상됐던 경기. 하지만 선발 윤성환이 2회와 5회 각각 석점씩을 내주며 마운드를 내려갔고 타선은 끝내 한 점을 더 뽑는 데 그쳤습니다. 우선 1차전 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오늘 믿었던 윤성환 선수가 두산 타선을 못 막았고 또 우리 타선은 노경원 선수 공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2대7로 경기를 내주며 2010년 이후 한국 시리즈 대구구장 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내심 홈 2연승을 기대했던 삼성으로선 충격이 더욱 컸을 1차전. 3년 연속 우승을 위해선 오늘 경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잠실원정을 앞두고 2차전 승리가 절실해진 삼성은 벤데널크를 분위기 반전의 선봉장으로 내세웠고 이에 맞선 두산은 리포트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축구 2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주 상무의 파죽지세가 K리그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무가 우승할 경우 사상 첫 승강 플레이오프가 성사되고 그 결과에 따라 1, 2부 팀의 승격과 강등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천연 잔디구장. 훈련에 나선 선수들의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현재 상주 상무의 성적은 18승 8무 3패로 1위. 시즌 내내 경찰에 이어 2위에 머물다 이달 들면서 K리그 챌린지 최초로 8연승을 이뤄내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홈에서 열리는 라이벌 경찰축구단과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은 우승을 향한 최대 분수령입니다. 이긴다면 사실상 2부 리그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경찰 이기면 승점 차이가 한 7점 차이 나기 때문에 5경기 남겨놓고 다 연패하지 않는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서 7분 연승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섭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근호, 이상협 등 선수 컨디션과 조직력도 최상입니다. 1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믿고 다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경기, 지금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는 것 같고 끝까지 1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득점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꼭 1등을 해서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이겨서 내년에 클래식에 올라갈 수 있는. 상주 상무의 파죽지세는 K리그 1부 클래식 하위권 팀까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하위 두 팀은 무조건 2부로 강등되지만 12위 팀은 상주와 사상 첫 승강 플레이오프를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단 6경기. K리그 챌린지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한판 승부에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 학교 법인에 수억 원대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용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8년 댐건설에 따라 폐교된 고로중학교의 학교법인 명덕학원에 지난 4년 동안 임원 수당과 봉급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와 이사회 회의 수당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명덕학원은 고로중학교 폐교 보상금 22억여 원을 받은 뒤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도 없이 휴면 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제 의약품을 수출하고 개량 신약을 개발하는 한국파마제약기업이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우울증과 치매, 염증성 질환 등의 연구 활동을 담당할 연구소를 착공하는 것과 2016년부터 시작될 연구 활동 계획 등을 담은 투자 협약을 한국파마제약기업과 체결합니다. 한국파마는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어 다국적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제약기업으로 세계 30여 개국에 50여 종의 완제 의약품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10월 30일 포항 남울릉 재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누리당의 TV토론 불참 문제와 불법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통합진보당과는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야당과 일부 단체가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헌정 질서에 관한 국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상권을 갖다가 제수하겠다, 행사하겠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부한 인맥과 경륜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며 힘있는 여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일방적인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선관위 토론회조차 참여하지 못할 정도라면 과연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포항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꼭 뚜껑씩 뽑습니까? 이 포항에서 지금 10월 30일 날 뽑는 게 새누리당 중앙당 노예를 뽑습니까? 종을 뽑습니까? 또 새누리당에 대한 묻지마식 투표가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 젊고 유능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도 새누리당에 대해 선관위 TV토론회 불참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또다시 판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당선된 양 TV 출연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한편 오늘 30일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선거인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관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각각 설치됐고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전 일정 기간을 정해 미리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상반기 4.30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주최하고 지방분권 대경본부가 주관하는 풀뿌리 분권 아카데미 제2회 스위스 학교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영주 동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스위스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연방주의,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등 지방분권과 스위스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스위스 학교 프로그램은 이상적인 분권 체제와 직접 참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위스를 이해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착용하는 어린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아이토크에서 어린이 근시 예방법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멀리 있는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근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1970년대는 초등학생의 8에서 15%만이 근시였지만 1980년대 23%, 1990년대 38%로 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46%로 많아졌습니다. 책을 처음 보기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같은 영상 매체에 일찍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컴퓨터 사용이나 어떤 스마트폰 같은 핸드폰 사용 그 연령대가 더 빨라짐으로 해서 그 근거리 작업 시간이 많아질수록 보통 근시 진행 속도라든지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부모 모두에게 근시가 있으면 자녀에게 근시가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근시가 있는 어린이는 근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생활 습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근시를 가진 사람들의 안구 길이가 정상 도수를 가진 안구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키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전적 영향을 받듯이 안구 길이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근시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영상 매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 사용은 하루 2번,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책을 볼 때는 책과 눈 사이 거리를 35cm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의들은 어린이들이 시력에 문제가 생겨도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만 3살부터는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내년 3월 독일 강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상담 회의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립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3일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청사에서 바이에른 주정부와 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 독일 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규모 투자 상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가 이뤄지면 독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대기업 납품과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대구 경북 업체가 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3 대구 골프 캠핑 엑스포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80여 개 회사가 230여 개 부스에서 골프 클럽과 의류, 스윙 분석기, 스윙 교정기구 등을 소개하고 캠핑카와 텐트, 화로와 침낭 등 캠핑 관련 장비와 용품도 전시합니다. 대구 경북은 수도권에 이은 국내 제2의 레저 산업 수요처로 평가받고 있어 업체들에게는 시장 확대를,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레저 상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가 주최하는 2013 광고인 과정이 오늘 개설돼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인 과정은 서울에 편중돼 있는 광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역 광고계로 확대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는 낙후된 광고인 재교육 환경을 감안해 지역 광고인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반인들을 위한 예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옷깃을 더 여미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낮아져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0도, 안동은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3, 4도가량 낮아지면서 가을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북서쪽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또 내일 새벽에는 북동 산간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은 19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9도, 김천 7도로 낮아졌고요. 봉화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등산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